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료는 다 받으셨죠? 그 3월달에 아니 1월달에 따로 뭐 그 강의 노트 비슷하게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사실 층 의미 없는 게 이거 어차피 다시 볼 거 아니거든요. 이번 달 지나면 이게 그리고 전체 내용이 아니고 기본 입문 과정이라 일부만 있어서 큰 의미가 없어서 제가 사실 이걸 안 주었던 건데 뭐 다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냥 거기 PPT 했던 거 그냥 어떻게 복사를 했습니다. 잘 그걸 몰랐는데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물어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한 거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1월 달에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제가 말했지만 자료가 많은 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도 여러분이 그런 게 없어요. 왜? 이제 뭐가 많으면 좋거든요. 근데 사실 나중에 끝나고 가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게요. 저도 자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주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은 좋아요. 일단 뭐가 있으면 사람 수험생 입장 그렇거든요. 근데 왜 저희가 안 드리냐면 저는 강사 입장이니까 그게 나중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드리는 거지. 만약 그게 좋다 그러면 무조건 드리죠. 왜냐면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무조건 합격을 해야 된다.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가지고 3번만 해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왜? 3번만 잘하면 합격을 못 하거든요. 저는 다른 과목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과목 잘해야 된다고. 왜냐면 궁극적인 목표는 합격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일 크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만 보세요. 하나. 그죠? 가능하면 여기저기 보시면 나중에 도움 안 돼요. 하나만 잘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료를 3개 있잖아요. 3개. 그러니까 3개를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하나를 3번 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보면 다 틀리잖아요. 조금씩. 그죠? 그러면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다가 이거 저거 적응하다 보면 계속 시간만 가요. 그럼 나중에 쫓겨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요새 인터넷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많거든요. 동영상 막 무료 강의도 많고 막 자료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자료 다 갖고 있으면 뭐예요? 짜놓기만 하고 안 보잖아.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 때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은 막 자습서가 이만큼 참고서가 그죠? 근데 제대로 본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한 권이 막 하도 봐가지고 막 너덜너덜할 정도로. 제 고등학교 때 성문 종합 영어를 공부 잘하는 애가 하도 봐가지고 책이 새 거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왜? 이 연필로 계속 줄치니까 이게 책이 두꺼워지는. 근데 이렇게 두꺼워진다니까? 야, 공부를 살벌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걔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거죠. 그러다 서울대 갔는데 가는 이유가 있어. 책이 이렇게 두꺼워, 영어. 근데 성문 영어 책이 2개예요. 하나는 새 거. 하나는 공부하는. 왜? 하도 줄쳐서 안 보여. 두꺼워지니까. 그러니까 잘 안 보이면 새 책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하나를 많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감 갖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무조건 되는 거라니까, 이 공부는. 저는 1년을 하는데 이걸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운 나빠 떨어지는 거야. 그는 운이 나빠서.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운이 나빠서. 그러니까 실수 많이 하고 아는 거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 불안해, 이거 안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더 불안한 거야.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니까 막 무리를 하게 되죠. 그죠? 차근차근 단계를 밟으면 되니까 여러분 무조건 붙을 수 있어요. 11월에 시작하시는 분은 다 붙을 수 있어요. 세법은 하루에 2쪽 나도 10개는 맞을 수 있어요. 수업만 들으면 까먹정을 피서요. 왜냐면 저도 강의를 뭐 지금 우리 선생님 다 그렇지만 20년 넘게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패턴이 딱 있어요. 수학률 딱 보면 다 보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왜 그게 하도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왔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면 돼요, 서로.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10개다. 그럼 최소 10개 맞을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근데 뭐 가능하면 저도 이제 자료가 여러 가지 이제 나가게 되면 1월 달부터 이제 뭐 프린트도 나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매일학습 문제 나가고. 근데 11월 11월 이제 기초강의정이라 그런 건 안 하니까 이해하시고 그 주신 것만 참고로 보시고요. 자, 수업은 지난 시간에 연부취득 여기부터 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연부취득이란 말은 1년에 한 번씩, 이건 여기 자료는 없어요. 그게 오늘 수업할 것부터 제가 프린트했기 때문에, 그죠? 지난 시간 한 거.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죠? 그랬고, 등기. 하여튼 취득 시기 물어보는 문제에서 등기가 같이 나오면 둘 중에 빠른 날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건축물 건축은 얘는 2개 중에서 만날 빠른 날이다 해서 지난 시간에 요건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 과표는 되게 중요하죠. 얘는 원칙이 여러분이 뭐한 금액? 신고한 금액이 원칙이에요. 신고 나쁘니까 네가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고가액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실 때 외우는 건 좋죠. 근데 처음에는 외우는 것보다
지금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얘가 왜 신고가액으로 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가액이 원칙인 거예요. 왜요? 얘가 왜 신고납부를 하라고 하겠어요? 거래 당사자가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매매 사실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세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만 아니까 니네가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를 와서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네가 얼마에 샀는지 팔았는지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당연히 우리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이 금액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라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겠어요? 이걸 그대로 가면 너무 낮은 금액으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권자 입장에서 세수가 줄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받아줘야 된다고 걔네들이 기준을 잡아서 가격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밑으로는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공시가격인데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그런다 했잖아요. 그럼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그게 누구보다 시가표준액보다 비교해서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 항상 신고 금액은 누구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두 개를 비교합니다. 과거에 다운계약서 한참 써줄 때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인정해 줄 때. 근데 그때도 아무리 낮아도요. 이거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했어요. 왜? 밑으로 가면 이걸로 가니까 그때 당시도. 그럼 둘이 법무사 사무실 가서 막 물어보면 법무사 사무실 막 아가씨가 뭘 계산해줘요. 뭘 계산해줘? 공시가격을 계산해줘요. 그래서 얘기해줘요. 이거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매 당사자가 시가표준이 4천이니까 그러면 4,500 했을까요? 4,200 했을까?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왜? 4천인데 3,900 신고하면 인정 안 해주니까. 그게 이거예요. 신고 금액이 시가표준액 두 개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이건 과세권자 입장이고 우리 입장에서 또 억울하다겠죠? 왜? 진짜로 이거보다 낮은데도 이 금액으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산 금액을 입증하면 실제 산 금액 입증하면 요 금액은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게 얘랑 관계없이 높건 낮건 무조건 이 금액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있다 있어요. 국수, 공판장, 검증해서 6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이걸로 가는 거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공시가격은 이거 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공시한다 했죠. 공시는. 근데 이거를 부를 때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건축은 신축 재축은 무슨 취득을 본다? 원시 취득. 얘는 그럼 보세요. 얘는 원시 취득이고 얘는 간주 취득 그러거든요. 그럼 그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금이 달라지죠. 과세 표준도 다르고 세율도 다릅니다. 왜냐면 얘는 원시 취득이니까 세율도 원시 취득 세율을 적용하겠죠. 2.8%. 그런데 과세 표준도 다르죠. 얘는 2.8%로 가는데 신축은 새로 지은 거니까 전체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있던 거에다가 추가하는 거니까 간주 취득이에요. 그럼 얘는 세율이 또 다르죠. 간주 취득은 2%로 갑니다. 세율이 틀리죠. 거기다 뭐 또 달라요? 과세 표준도 다르죠. 왜? 얘는 새로 진 게 아니라 있던 것 늘린 건가 늘어난 만큼만 세금을 내는 거죠. 취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가한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표도 다르고 세율도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과 재축은 원시로 본다.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저거 이제 연관돼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지목 변경이 대표적이라 했죠. 그죠? 간주 취득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라니까 지목 변경. 얘가 여기서도 잘 나오고요. 올해 시험에도 중과산세와 관련돼서 지목 변경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간주취득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부동산이 어차피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축으로 주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토지를 많이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주취득도 따로 문제가 나오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지목 변경. 그죠? 증가한 가액. 근데 이런 거 있다 있죠? 이렇게 해서 입증되면 그죠? 이건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증가한 금액 그러고 만약에 지문에 뭐라고 나오면 그 들어간 비용이 입증이라고 나오면 저 증가한 금액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그 비용이다. 얘는 서로 별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둘이 혼합되면 무조건 틀린다. 뭐 증가한 금액에다가 그 비용을 더한다 뺀다 그럼 무조건 틀립니다. 그것만 우리가 나중에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그거 아니면 틀릴 게 없어요. 나중에 문제 보시면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되고. 세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다 출발한다겠죠? 그럼 과거에 개정되기 전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밖에 없었다? 2%.
그러니까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그리고 과거에 취득세 세율이 하나밖에 없었다. 몇 프로? 2%. 그래서 두 개 합해서 나중에 똑같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낸다. 그죠? 이거죠. 그리고 표준세율, 지방세는 전부 다 세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다 가능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재산세 파트에서 이 표준세율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세율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뭐 세율을. 그러니까 숫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돼.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죠. 나 저거 외워야 돼, 그러지 마시고. 그죠? 나중에 천천히 외워도 돼요. 지금은 그냥 이 배경이 중요해요. 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가 중요한 거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지금 표준세율이잖아요. 그죠? 취득세. 그죠?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뭐예요? 이 세율들이 다 뭐하고 뭘 합한 거예요? 이 세율들이? 그죠?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옛날 취득세를 빼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과거의 등록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거 취득세가 몇 %라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2%. 그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은 못 외우는데 이게 나오면 여기서 옛날 취득세는 2%니까 그걸 빼주면 걔가 뭐가 된다? 등록세 세율이 되는구나. 자,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 나중에 등록세 가면 세율이 나와요. 올해 시험에서 출제가 됐죠. 그러면 그 등록세 세율 외울 때 이거 알면 간단해요. 이거 알면. 이건 어차피 우리가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등록세 가면 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등록세 가면 상속, 그럼 등록세 세율이 얼마냐면 2.8%죠. 여기서 취득세 2% 빼면 뭐예요? 0.8%. 그럼 0.8%. 증여는 3.5니까 빼면 1.5%.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2%만 빼면 돼요. 두 개 겹치면 큰 걸로 가는 거예요. 등록세는. 그러니까 상속은 2.8%, 3.5%, 2.8%, 그 다음에 4% 해서 다 뭘 빼면 돼? 2% 빼면 돼요. 그럼 그게 등록세 세율이에요. 그럼 그것만 외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할 게 없어요. 등록세율이. 그럼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얘는 여기도 잘 나오고 등록세 세율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등록세는 간단하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놓고 보면 등록세 보면 깝깝해요. 세율 막 쭉 나오거든요. 막 과표랑. 근데 그걸 외우려면 답답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죠? 그 개념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조정대상지역. 그죠? 이렇게 돼 있죠? 2주택은 8%, 3주택은 12%. 그죠? 이렇게 해서 조정 아닌 지역은 2주택은 1에서 3%인데 3주택. 그리고 모든 지역의 4주택부터는 12%로 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8%, 12%를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 했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거예요. 중과 기준세율. 이 용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몇 %를 의미한다? 중과 기준세율은 몇 %를 의미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숫자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2%. 그러니까 얘는 항상 2%를 의미해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겠죠.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무조건 이 단어가 나오면 얘는 2%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의 2배니까 몇 %를 의미한다? 4%잖아요. 그죠? 이거의 2배니까 2%의 2배면 4%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 4%다 플러스 4% 한다는 얘기고 12%짜리는 기본 4% 출발해서 얼마? 8% 더하니까 얘는 중과 기준세율 2% 몇 배를 하면 돼요? 4배. 그죠? 그러면 100분의 400. 그럼 얘가 플러스 8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 여기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어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의 2배, 그거의 4배면 얘는 4%, 얘는 8%를 의미한다.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치성 계산 그러면 얘만 예를 들면 얘가 중과 기준, 여기 기본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플러스 얼마를 한다는 얘기예요. 요 사치성이. 요 얘기가. 표준세율에다 플러스 얼마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앞에 세율 2.8%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잖아요. 지금 요게 뭐라겠어요? 2%. 그럼 몇 배? 4배. 그럼 몇 프로예요? 8%잖아요. 그럼 얘도 표준세율. 그러니까 매매 상속에 대한 그 기본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8%로 중과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네들은. 몇 프로를 더 한다는 거야?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200을 합한다.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200이니까 얘도 4%잖아요. 그죠?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그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어차피 중과세는 뭐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를 안 한댔잖아요. 그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특례세율은 마찬가지죠. 개정 전후 세율이 같다.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둘 다 안 냈어. 취득세도 안 내고 등록세도 안 냈어. 그럼 지금도 아무것도 안 내면 되죠. 비과세. 그죠? 그럼 우리 취득세 비과세 파트 내용은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도 비과세 받았고 등록세도 비과세 받았으니까 지금도 비과세. 또 하나는 둘 다 세금 낸 거 있죠. 내고 둘 다 냈어. 그럼 어떻게 해? 합해서 같이 내야죠. 그러면 합한 세율이 뭐예요? 이거잖아. 표준세율. 좀 전에 했던 거. 이거 뭐예요? 과거 취득세와 등록세 합한 세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낸 건 합해서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는 내고 하나는 안 내고 이거죠. 그죠? 이렇게 돼서 취득세는 안 냈고 뭐만 냈어? 등록세는 냈어. 그럼 지금도 뭐만 내야 돼요? 과거 취득세 2%는 내면 안 되고 등록세만 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취등록세 합한 거니까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옛날 취득세 안 냈으니까 취득세 2% 빼면 걔가 뭐가 남아? 등록세만 남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합한 데서 뭘 빼줘? 취득세 2% 빼줘. 걔를 뭐라고 해요? 중과 기준세율이 몇 프로라겠어요? 2%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두 개 합한 거에서 취득세 2% 빼버리면 뭐만 남아? 등록세만 남으니까 똑같아지는 거죠. 다 그런 개념이라 했잖아요. 얘는 이거 거꾸로죠? 취득세는 내고 등록세는 안 냈어요. 그럼 지금도 뭐만 내면 돼요? 취득세 옛날 2%만 내죠. 그럼 걔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데죠. 중과 기준세 이렇게 간다니까. 요게 이제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배우고 요거는 표준세를 배웠으니까 이제 남은 건 이 두 개잖아요. 그걸 특례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거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등기하니 안 해? 이것만 기억하시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잡으세요. 여기서 중과 기준세를 취득세 2% 뺐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거야? 등기는 했었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등기를 해야 되는 애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과 기준세는 취득세 2%만 낸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 하고 취득세만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기를 안 하는 애들은 일리 간다. 대표 주자가 간주취득이라고 했잖아요.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일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뭐만 내? 취득세 2%만 낸다.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그 개념으로 얘는 하는 거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외우지 말고 나중에 공부할 때 얘는 등기 안 해. 얘도 등기 안 해. 얘도 등기 안 해. 이거 하고 얘는 등기해.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 어떤 분들은 뭐 이걸 외워요.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뭐 부동산을 매매를 환매 기간 내 뭐 이거 못 외워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따가 환매 등기를 환매 등기해야 되네. 그럼 끝이지. 그걸 뒤에 것까지 막 외워가지고 환매 기간 내 매도자고 환매한 경우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럼 얘는 충분히 풀 수 있어. 충분히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오히려 그런 건. 그러니까 얘가 원래 나올 차례긴 하거든요. 말했죠. 원래 올해 나왔으면 얘가 나올 차례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표준세율이 나왔거든요. 시험에. 근데 올해 이제 세율 부분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확률상은 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된 내용하고 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보시고. 자, 이렇게 됐죠? 근데 부가징수는 뭐 신고 나쁘니까 60일 안에 해야 되는 거죠. 60일 안에. 근데 상속은 항상 뭐요? 6개월, 9개월입니다. 항상 6개월, 9개월. 돌아가셨기 때문에 길게 가요. 그러니까 모든 상속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기간은 전부 다 6개월, 9개월이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지문이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라고 나오면 지문에 이 지문이 나오면 60일 그러지 말고 등기,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하려면 세금 미리 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보시면 되고. 그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산세가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이게 중요해요.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고기를 기억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 숫자만 외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나중에 숫자 열심히 외웠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뭐 부정은 뭐 얼마 40%에서 일단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틀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만 기억해요? 너 한번 죽어. 부정 너 한번 죽어봐. 죽을 사자 40% 하고 본인이 죽어. 너 한번 죽어봐. 진짜 죽은 거죠. 왜? 보통징수 그래야 되는데 밑에 신고 납부라고 돼 있는데 그걸 맞았다고 해버리는 거지. 그럼 그게 틀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머릿속에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 그 취득세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그죠? 등록세 할 차례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중간산세는 나중에 다 보시면 되고요. 면세점 뭐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올해 시험에 나와서 이거는 그죠? 얘가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나올 일이 많지는 않겠죠. 부가세는 2개, 그죠?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 뭐 비과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안 해오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자, 등록세는 원래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2문제 하고 그다음에 취등록세 비교하는 문제까지 치면 2문제 반 나온 거죠. 이제까지 그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받던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문제가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죠? 올해는 근데 특별한 거 없으면 한 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니까. 그럼 여러분 공부하실 때 등록세를 먼저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여기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된다. 항상 얘기하지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이걸 먼저 막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찬찬히 해도 충분해요. 얘네들은. 그죠? 근데 막 등록세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옆에 언니가 등록세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막 나도 저거 해야 되나 막 불안한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죠? 자기 스케일대로 가면 돼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만큼이 100점이에요. 공부하려면. 그죠? 근데요. 공부할 때 이만큼 100점인 범위가 이만큼이잖아요. 굉장히 넓죠. 그럼 여러분 공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해요. 일단. 근데 내 목표는 60점이에요. 60에서 한두 개 더 맞는 게 목표인데 목표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이면 합격을 해요. 근데 공부를요. 불안하니까 100점 공부를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한 바퀴 여기서 한 바퀴 쭉 돌고 딱 오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하긴 했는데 또 돌아요. 그러니까 돌긴 열심히 돌아요. 계속 도는데 오면 원점, 오면 원점. 그러니까 뭘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딱 보면 어디서 보긴 안면은 다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내드려요. 다 그 답을 못 골라요. 그 딱 근데 지나가다 왔는데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그요. 우리 학원이네. 그러네. 우리 은평 학원생이네. 근데 시험은 뭐라고 나와요? 저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름을 물어봐. 성이 이름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뭐만 알아? 우리 학원생인 것만 알아. 왜? 많이 봤으니까. 그거 똑같은 거야. 근데 이왕 그렇게 공부할 거면요. 이렇게 하다가 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이게 점점 그죠? 그럴 거면 거꾸로 가는 게 낫죠. 얘를 먼저 하고 되면 밖으로 나가는 게 낫잖아. 그러면 나중에 나가다가 멈추더라도 합격은 하는 거잖아. 근데요, 두르다 보면요,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서 와서 이만큼에서 멈췄어. 그럼 어디서? 진짜 엑기스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엉뚱한 거야. 그럼 점수가 안 나오지.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다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열심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게 전략이 중요한 거죠. 저희 처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올해. 근데 3개월 공부를 해서 3개월. 어느 날 전화 와서 저한테 형부, 나 중개사 공부할래요. 근데 8월인 9월달인데 원서 접수했대요. 그래서 아니 공부도 하고 원서를 접수해. 그랬더니 하려고 했는데 시간 없어서 못했대. 그때 지금 하겠대. 말렸어요. 왜? 전 지금 아니야.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직장 다니는데 거기가 직장이 쉬었어요. 계속 문 닫아가지고 월급은 계속 주고 좋은 직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료하니까 하다가 그걸 한다고 시작한 거야. 뒤늦게 말렸거든요. 하겠대. 그래서 그래 하야. 그래서 제가 이제 책하고 이제 이렇게 해줬거든요. 동영상이라. 근데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 제가 조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요. 왜? 나름대로 공부하는 그게 있어요. 자기도. 그러니까 자꾸 몇 번 얘기하니까 안 들으니까 집사람이 하지 말해. 쟤도 자기도 나름 저기가 있는데 왜 자꾸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당신은 그냥 쭉 해주고 말을 해. 그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혼자 공부를 했어요. 당연히 떨어졌겠죠 올해. 근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동영상을 그 3개월 동안 깜짝 놀랐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듣고요. 아침 6시에 일어난대요. 집에 있으면서. 그 3개월 동안 한 거야. 어떻게 될게요? 1차 붙었어요. 근데 고득점에서 1차는 많이 맞았어요. 학교는 60점 맞고요. 민법 75점 맞았어요. 2차 떨어졌는데 5개 차이로 떨어졌어요. 잘한 거죠. 공법 42.5점 맞았어요. 과학에서 하나 더 맞은 거지. 그죠? 세법 6문제 맞았어요. 안 했죠. 그죠? 해가지고 근데 중개사법을 좀 덜 맞았어요. 내가 이건 중개사법 좀 하라고. 근데 중개사법을 67.5점 맞았어요. 근데 그게 80점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80 맞으면 딱 붙었어요. 근데 올해 이번에 구제 받았잖아. 하나. 세법 계산 문제 모두 정답 처리됐잖아요. 하나 올라갔죠? 4개 차이죠. 결국 4개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3개월 좀 더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뭐냐면 공부한 시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에요. 왜? 거의 밥 먹고요. 꼼짝도 안 하고 하루에 10몇 시간씩 했으니까. 그럼 여러분 어영부영 1년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해도 무리잖아요. 막 그냥 때려 넣는 거니까 뭔지 모르고.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따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사람 필요 없어요.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공부하면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래요. 전 제가 만약 공부를 하면 3개월에 저는 100% 붙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속으로 장난하냐? 3개월 때부터. 그게 여러분하고 저희 차이점이죠. 전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누가 물어봐요. 이번에 시험 보면 내년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하니? 그렇게 뭐라고 해요? 몰라. 열심히 해봐야지. 가봐야지. 아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시험 보기도 전에 시험 볼 때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아니야. 뭐 불안해. 지금도 벌써 불안해. 지금부터. 이제 아직 멀었는데 지금 하면서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있어. 그 답답하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저는 학원 다닐 때 한 번도 딱 공부 시작하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왜? 이거 당연히 붙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내 점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불안하진 않아요. 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하면 충분히 되겠지?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중견에서 혹시나 농담으로라도 이러다가 내년에 붙겠어? 그럼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 이게 날 뭐라 무시하는 거야? 당연히 붙는 건데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나 이래야지 동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우 진짜 힘들지? 서로 막 그래 붙잡고 좋댄다 서로. 나도 힘들다니까 상대방도 힘들대. 그러니까 막 좋대. 둘이 동지 생겼다고. 그게 뭐가 좋아? 그런 사람하고 얘기도 하지 마. 친하게도 지내지 말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붙어서 친하게 지내야지. 그죠? 그럼 되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여유 있게 가는 거지. 그죠? 자, 등록세는 그럼 볼게요. 이름이 등록면허세죠. 자, 얘가요. 이것도 잘 보세요.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등록세는요. 옛날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졌다겠죠. 한번 설명드렸죠. 근데 등록세가 남아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등록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있고 부동산 취득과 연관이 없는 등기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이나 증여나 매매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취득해서 취득세도 내고 뭣도 내? 등록세도 냈었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록세가 요로 합해진 거예요. 어차피 부동산 사면 취득세도 내고 등기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등기는 여기는 통폐합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대표 주자가 전세권 설정 같은 거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을 취득한 게 아니라 세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은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 있었거든요. 면허세. 요 두 개가 합해서 뭐라고 바뀐 거야? 등록면허세. 그래가지고 얘가 2011년도 법 개정될 때 다 통폐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법이 16개가 있어요. 지방세가 16개. 근데 그거를 2011년에 통폐합하면서 11개로 줄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건 2011년도 개정돼 통폐합된 내용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면허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냅니다. 주로 뭘 내요? 등록과 관련된 것만 낸다. 그래서 우리 이걸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뭐 지목이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말소에 소멸이 되면 그 사항을 공부상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죠. 그죠? 그 표시해 줄 때 그냥은 안 해주고 뭘 받는다는 거야? 돈을 받는 거지. 내가 너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내가 네 이름을 올려주잖아. 그럼 올려주는 그 올려줄 때 볼펜값은 내야지 하고 돈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 그러니까 누가 세금을 내야 돼? 그 명이 올라가는 자가 무조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보상에 이름 올려주는 대신 받는 거니까 무조건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그죠? 이걸 우리가 등록면허세 그럽니다. 자, 그러면 흐름은 똑같아요. 뭐 이런 건 크게 필요 없는 건 제가 빼버렸어요. 거기에 수업하는 거 볼게요. 이거 흐름은 다 똑같아 있죠? 부동산 등을 등기하면 누가 세금을 내고 얼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느냐. 취득세고 똑같네요.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뭐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볼 게 없고요. 특징이. 자, 여기서 이것만 특별한 거 없고요. 일단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도세 및 구세다. 지방세 중에 무슨 세? 도세 및 구세. 저 구세란 말은 어디를 말한다겠죠? 자치구. 자치인 거 어디? 어디 밑에 있는 거? 특별시하고 광역시. 이 기본 개념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도세 및 구세다. 그죠? 그런 거고. 사실 나중에 보면 요 3번하고 요 6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등록세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등록세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요거 3개를 하라고 그래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이건 지금 안 되세요. 왜?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이 3번, 5번, 6번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시험에 출제 많이 됐고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이걸 강조를 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뭐 크게 안 보죠. 뒤에 또 나오니까. 여러분 이 특징 같은 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뒤에 내용을 어차피 공부할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럼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 이게. 그럼 내가 만약에 여러분 이걸 읽었는데 이 전체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왜냐면 전체 공부한 걸 특징을 적어 놓은 거니까 뒷부분 공부가 되면 이건 읽으면 되거든. 근데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얘를 막 읽어버리면 어영부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특징 부분은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언젠가 공부를 하고 나서 혼자 책을 보는데 특징 같은 거 쭉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짧게.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해가 돼. 그러면 공부를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게 안 됐으면 아직도 그 부분 모르는 거죠. 그 특징이 이렇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볼 거고요. 자, 납세의무자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오늘은 얘는 무조건 누가 내느냐? 명의자가 낸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명의자. 명의자. 누가?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야. 그죠? 그것만 딱 일단 기억하세요. 자세히 몰라도 돼요. 자, 제가 말했죠? 전세권 설정 등이 한다. 그죠? 전세권. 자, 그러면 명의, 전세권 설정할 때 그 이름이 세입자 이름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아니면 집주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세입자, 내가 전세 들어가니까 세입자니까 내 이름으로 해야지. 내가 전세 들어갔는데 집주인 명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세권자고 세입자 명의로 들어가니까 등록세는 누가 낸다? 명의자인 세입자가, 즉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더 뭐 있다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 집을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서 돈을 빌렸어. 대출받았어. 그럼 은행에서 여러분 집에다가 뭐를 해요? 저당권 설정을 하겠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명의는 채권자인 은행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됩니까? 채무자인 여러분 명의로 됩니까? 은행이죠.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 떼보면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명의자가 은행이잖아. 그럼 걔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난 명의자란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 뭐 등기 권리자 하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그거 하면 헷갈려요. 그 등록세는 무조건 등록을 하면 이름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 일단 그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많이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죠? 근데 명의자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권자 설정자 설명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걸 한꺼번에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 과표세율. 올해 시험도 여기서 나왔거든요. 올해 등록세 시험 문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가지고 이 과표하고 세율을 같이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틀린 거에서 정답으로 가처분을 정답으로 냈어요. 자, 그럼 딱 보세요. 이거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지금 과표가 굉장히 중요 많죠. 세율도 여러 개예요. 이걸 다 외우려면 정신없죠. 그죠? 근데 그렇게는 못 외워요. 이게. 그죠? 근데 보세요. 얘는 취득세가 다른 게 뭐냐면 등기 종류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등기 종류가 틀린데 금액 과세표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등기별로 과표가 다 다르죠. 그리고 세율도 달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과표만 외우면 안 되고 뭐도 같이 기억해야 돼. 세율도 같이 기억하는 게 맞아요. 왜?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이 두 개를 같이 물어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럼 얘도 외우고 얘도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 이거 제 외우라고 하면 딱 봐도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 외우면 좋긴 한데 만약에 외우더라도 이걸 막 외우지 말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 이제 과세 표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막 외우지 말고 이 등기를 왜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 등기를 해요? 그러면 저 등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보호하려고. 그죠?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대입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쉬운 거부터 하면 아까 전세권 있잖아요.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 표준이 뭐냐? 그런데 여러분 전세권 설정을 외우지 말고요. 외울 때 생각을 하라는 거지. 자, 전세권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그죠? 세입자의 권리인데 그 중에 뭐? 전세 금액을 보호받으려는 거야. 나중에 그 돈 보호해서 나올 때 받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기준이야? 전세 금액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과세 표준이 뭐예요? 전세 금액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전세권은 내가 전세 들어갈 때 전세 금액을 보호받으려고 하니까 전세 금액이 과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얘네들은 써놨는데 얘가 전부 다 뭐냐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거거든요.
자, 보존등기는 원시 취득이고요.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거야?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뭐가 관련된 거야?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죠. 그럼 뭐야? 부동산과 관련된 거지. 그러니까 그 취득하고자 하는, 등기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의 가액을 전부 다 뭘로 해? 과세 표준합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이 부동산은 유상으로 취득했고, 그러니까 그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공부 이제 조금 저기 하시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 저거 분명히 통폐합됐다고 해서 취득세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왜 등록세 저가 있지? 그걸 지금 설명 안 합니다. 그건 머리 아파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왜 여기 있는지. 지금은 여러분은 뭘 기억하시라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 아, 얘는 이래서 이걸로 가는구나. 못 외워도 괜찮아요. 들을 때 그래 알았어 하면 되는 거야. 자,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권은 여러분 뭐 민법이나 공시법 배우시면 지상권을 배우는데, 그 지상권이 뭐냐면 다 아시는 분 있겠지만 지상이 뭐예요? 땅지자 위상자죠. 그러니까 그 토지,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위에 있는 상에 있는 권리를 보호받는 거죠. 그럼 여기는 누구 땅이 하는 거야? 남의 땅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 아닌데 이걸 사진 않고요.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면 뭐예요? 그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권리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그러면 얘는 뭐예요? 타인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면 그 권리를 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도 지을 수 있고요. 그 계약 기간 동안 내 건 아니지만 내 것처럼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뭐에 대한 권리예요? 그 지상권 설정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내가 갖는 거죠. 그거를 보호받으려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얘도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뭘로 간다? 부동산 가액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세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전세 금액으로 간다 그랬죠. 이건 뭐냐면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월세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뭐?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권 설정 등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월세를 보호받는 거니까 뭐가 과세 표준이겠어요? 월세가 과세 표준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월 임대차 금액 그래요. 월 임대차 금액. 이게 올해 말고 그 전에 시험에 뭐라고 나면 이게 정답이었는데,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고요. 보증금은 전세권 설정돼야 하는 거고, 월세는 월 임대차 금액. 500에 20 그러면 그 20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월 임대차 금액 그럽니다. 지역권도 나중에 배우는데, 지역권은 뭐냐면 여기 땅이 있어요. 이게 도로고요. 여기 A 땅이 있고, 여기 갑이 땅이 있고, 여기 을 땅이 있어요. 자, 얘는요, 갑 땅은 도로에 접해 있죠. 을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요. 을 땅을 뭐라고 하냐면 맹지라고 그래요. 눈먼 땅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건축 행위를 못 해요. 그죠? 그럼 얘가 건축행위 못 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 땅을 사는 거지. 앞에 땅을 사버려. 그래 하필하면 끝나죠. 근데 아니면 이 토지에다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지역권 설정은요,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설정하는 걸 지역권 설정이에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이게 좀 나중에 배우시는데, 그러면 이 땅을 뭐라고 하냐면, 이 을 땅을 얘는 그 지역권이 필요한 땅이죠. 요역지라 그래요. 그럼 얘는요, 지역권을 설정하라고 승낙을 해준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승역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땅, 나는 지금 맹지잖아. 그럼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지역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내 땅이 지역권이 필요한 땅이니까 요역지. 그러고 얘는 뭐야? 내 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을 하고 승낙을 해준 땅이다. 그래 뭐라 그래요? 승역지 그래요. 그러면 설정은 여기다 했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근데 이 지역권 설정한 게 누구 땅의 권익을 보호받으려는 거예요? 내 땅이죠. 내 땅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타인의 땅에다 설치한 거잖아. 그러면 누구 땅 가격이 과표가 되겠어? 내 땅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요역지 가액. 이래야지. 승역지 가액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역지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개념을 아직 확실히 모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다? 이걸 여러분이 외워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할 거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얘가 외우더라도 나중에 생각이 안 나더라도 혹시 보면, 아, 얘가 이랬었지라고 해서 기억이 더 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이거 외우면 정신없어요, 이거. 막 그냥 외우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뭐 여러분 세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세번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여기 보세요. 가처분 저당권. 가처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 때문에 할까요? 타인의 부동산에서 여러분이 저당권 설정하죠. 왜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뭘 보호달라고? 경매를 여러분이 저당권 설정하는데 나중에 뭐 할 거야? 경매 신청할 거잖아요. 경매는 왜 신청해요? 내가 지금 뭘 보호받으려고? 내 거. 돈 빌려준 거, 채권. 그 채권을 보호받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가처분 등기도 하고, 뭐도 하고, 저당권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안 받으면 경매 신청도 하고. 경매 신청을 왜 해요? 내 빌려준 채권 회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거야?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얘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우리 시험에 가처분 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 땡, 틀렸죠. 걔가 정답이었어요. 우리 시험에 틀린 걸 고르셔. 그럼 이것도 계속 그런 식으로 얘는 채권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계속 이해했으면 가처분 나왔을 때 얘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게 아니라 채권 금액을 보호받는 거구나 쉽게 풀 수도 있었겠죠. 이걸 계속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가등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등기도 채권 금액인데 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말소 등기는 이제 한 건당 그래요. 건당 6,000원. 말소 등기장 건당 6,000원이에요. 한 건에 6,000원. 왜냐면 말소 등기 그냥 줄 긋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데 돈 10만 원, 20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건당으로 가요. 금액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하나 돼 있다. 그럼 하나 지을 때 6,000원. 두 개 있다. 두 개 지으면 두 개니까 12,000원. 이런 식으로 건수로 갑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세율은 어떻게 되냐? 되게 복잡하죠. 세율은 보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거든요. 자, 얘는 얼마? 6,000원. 6,000원이에요. 자, 그러면요. 얘가요, 3개인데, 여기는 다 1000분의 2예요. 그러면요, 건당 6,000원 빼버리면, 요것만 알면, 나머지 몽땅 다 봐야 0.2%예요. 자, 근데 이것도 싫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고, 여기는 뭐예요? 부동산 취득 관련이 없는 애들이지. 그럼 여러분이 헷갈리면 이게 0.2%는 다 보시면 돼요. 이걸 읽으면 얘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걔는 1000분의 2로 가는 거야. 보세요. 지상권은 권리잖아.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여. 부동산 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애들이잖아. 그럼 걔는 다 얼마예요? 1000분의 2예요. 그럼 끝이지. 그죠? 그러면 안 되면 요렇게라도 구분하면 일단 어느 정도는 가는 거죠. 얘는 건당 6,000원이니까 볼 것도 없고 말소등기, 지목병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부동산 취득 관련 없으니까 무조건 1000분의 2. 그럼 올해 시험에 가처분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다. 세율은 맞잖아. 왜? 가처분은 부동산 취득 관련이 없으니까 전부 다 0.2%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지. 얘도 근데 쉬워요. 아까 제가 취득세 표준세 할 때 말씀드렸죠. 얘가 옛날에 취득록사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취득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 취득세에서 뭘 빼주면 돼? 옛날 취득세 2% 빼주면 걔가 뭐다? 등록세 세율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얘가 보존등기잖아요. 그럼 원시 취득이거든요. 그럼 취득세 세율이 2.8%예요. 원시는. 그죠? 그리고 유상승계는 부동산 유상승계는 4%죠. 매매가 4%인데 그죠? 그럼 얘는 4%고요. 취득세가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은 2.8%. 그죠? 그 다음에 증여는 3.5%예요. 여기 농지 이렇게 중복되면 높은 거 쏘는 거예요. 하나만 쏘니까. 이게 뭐예요? 옛날 취등록세 합한 거잖아요. 여기서 뭘 빼주면 돼? 취득세 2% 빼주면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0.8% 예요. 2% 예요. 0.8% 예요. 1.5%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 등록세율이에요. 과거 시험에 상속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5%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어차피 잘 나오니까. 그럼 그거 잘 이해하면 이 등록세는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 해결되고 그 다음에 건당 6,000원이고 나머지 부동산 취득 관련한 거 이 두 개 빼고 몽땅 다 0.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세율도 그냥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무대표로 외우면 좀 헷갈리지만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하시면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정리했으면 이 문제는 충분히 하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막 외우셨으면 헷갈리겠죠.
시험 보러 가면 헷갈리거든요. 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은 요거 두 개 하면 거의 반 이상한 거예요. 세율은, 등록세는. 나머지는 별거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나중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교재는 크게 볼 거 없어요. 그죠? 지금 뭐, 책은 나중에 이제 정식 1월 강의할 때 같이 읽으면서 줄치고 다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듣고 이해하고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줄치는 건 나중에 충분히 해도 돼요. 그죠? 다른 학원도 가면 막 다 줄치고 맨날 막 필기만 해요.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아직 신뢰감이 없잖아요. 서로 간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죠. 책 보고. 저놈이 하는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봐야죠. 책 보고 막 찾아보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은 이해하죠. 이번 달까지는 이해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아직 신뢰감이 없으니까. 그럼 신뢰감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 셀 맞나? 자, 이러고요. 0.8%. 그죠? 얘는 뺐으니까 2%. 그죠? 얘는 2.8% 2% 빼니까 0.8%. 얘는 3.5에서 빼니까 1.5%. 그죠? 나머지 몽땅 1000분의 2. 그리고 얘는 건당 6,000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